2012년은 박정희의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가 거행된 지 만 40년이 되는 해였다. 40년이라면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던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이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박정희의 망령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한국 사회를 배회했다. 그리고 2012년의 대선에서 그때 그 시절의 유신공주가 51.6%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금 이 순간, 유신시대를 말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들추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 세력 중 내놓고 이근한을 옹호하는 자들은 드물겠지만, 이근한이 재수 없게 걸려 그 악행이 백일화에 폭로되었다고들 생각할 것이다. 더 참담한 것은 한때 유신체제와 대결하고 광주 학살의 원흉들과 치열하게 맞섰던 자들이 이제 학살자들의 뿌리를 둔 정당에 몸담고 박정희와 이승만과 친일파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이 문제 많은 구조물을 바꿔보려고 시도했지만 지렛대만 꽂았을 뿐 구조물을 바꾸지는 못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오랜 군사독재 체제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가져와야 마땅했으나 양 김씨의 분열을 막지 못하면서 제한된 민주화밖에는 끌어내지 못했다. 박정희가 죽고 갑자기 등장한 전두환과 그 뒤를 이은 노태우는 박정희의 근위장교 출신들이었다. 전두환은 새로운 시대를 표방했지만 사실 56 군사반란 직후 박정희가 써먹은 정책을 되풀이했다. 박정희가 군부 내에 공들여 키운 사조직 하나회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채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는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박정희 모델은 IMF 외환위기를 불러오며 요란하게 파산했지만 그가 한국인의 DNA에 주입한 성장 만능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날개를 달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로에 선 한국 사회의 방향타는 20물결표 쌓인 30대가 쥐고 있다. 그런데 20물결표 쌓인 30대는 유신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고 어떤 시대였는지도 거의 모른다. 20대는 유신시대가 끝난 뒤에야 태어났고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2년 마흔이 된 1973년생도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뒤에야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지금의 20물결표 쌓인 30대에게 유신시대란 그 시절의 청년기를 보낸 긴급조치 세대에게 개 타고 말 장사하던 북만주 벌판의 독립군 얘기만큼 머나먼 시절 이야기이다. 이 책은 박정희의 망령이 인도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의 뿌리나 줄기가 되는 시대를 돌아보는 책이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른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56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때로부터 치면 10일 번지년 5개월, 삼선 개헌을 통해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으로부터 치면 15번지개월 만에 박정희는 친위 쿠데타를 단행하여 다시 한 번 헌정을 유린했다. 1971년 4월의 제7대 대통령 선거와 5월의 제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박정희에게 큰 충격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의 거센 도전을 받아 상당히 고전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야당인 신민당이 의석을 크게 늘리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직 4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1971년 당시 정국은 박정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6월 16일부터 시작된 국립의료원 수련의들의 파업은 전국의 국립대학 부속병원 수련의들에게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7월 28일에는 사법파동이 발생하여 전국의 소장 법관들이 사표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의사와 법관이라는 한 사회의 정점에 있는 엘리트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뿐이 아니었다. 8월 10일에는 지금은 성남시가 된 광주대단지에서 주민 5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한반도 안팎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박정희는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유신 10개월 전, 이미 박정희는 모든 권력을 틀어쥔 것이다. 단 하나,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게 해주는 헌법만 빼놓고 자신에겐 후계자를 두지 않은 독재자는 정치적 라이벌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일으킨다. 1973년 일본에서 김대중을 납치했으나 납치하여 오사카의 요원들에게 넘기기로 한 윤진원은 오사카 요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용금호에 김대중을 싣고 도망친다. 작전 실패로 김대중은 다행히 살아서 용금호에 실려 한국으로 돌아온다.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마찰이 생겼으며 학생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에 나선다. 시위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해가 바뀌어 1974년 4월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진행되는데 이때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약칭 민청학년, 이란 명칭을 유인물에 달았다. 정부는 4월 3일 당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면서 민청학년이 북한 공산 집단의 이른바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인 지하조직으로 이 단체가 반국가적 불순 세력의 배후 조종 아래 우리 정부를 전복하려는 국가변란의 음모를 꾸며 학원에 일각에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도 하기 전에 반국가적 불순 세력의 배후 조종 아래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있으면 좌익으로 몰아서 철저하게 탄압했다. 1972년 10월에 유신 친위 쿠데타 직후 국회의원까지 잡아다 고문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일시 위축되었던 저항운동이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살아나기 시작하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날조한 박정희는 8명을 사형시킨다. 절대 권력을 쟁취하고 자신의 권력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좌익으로 몰아서 구속시키고 사형시키며 국가를 하나의 병영체로 만들려던 박정희의 통치기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보며 박정희가 한국 사회에 심어놓은 문제의 씨앗들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